아이들이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낮에 피로감, 집중력 저하, 충동성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ADHD 증상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황상철 원장입니다. 우리가 수면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어른들의 증상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아이들도 수면장애를 겪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어른들은 본인이 잠을 못 자면 왜 못 잤는지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원인을 유추할 수 있죠. 어제 방이 더워서 잠을 못 잤어. 혹은 요즘에 걱정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잠이 잘 안 와. 이런 식으로 수면장애의 증상이나 원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들이 불면증과 같은 수면장애를 겪게 되면 약을 통해 개선을 하거나 행동인지요법 및 수면위생 개선 등을 통해서 극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떤가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밤마다 울어대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건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우는 건지 헷갈릴 때도 많아서 부모님들도 항상 정확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모두 처음이기 때문에 또한 아이들이 본인 증상에 대해서 의사 표현이 서툴거나 증상의 원인이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을 때도 많아서 부모님들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두 알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보통 부모님들은 불면증은 어른들만 걸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아이가 수면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처음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럼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자주 겪을 수 있는 야제증과 약여증에 대해서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밤에 재우려고 하면 울고 자고 있다가도 수시로 깨서 울어대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울어대면 아이들도 힘들지만 부모님들도 잠을 제대로 못 자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꼭 치료가 필요한 증상입니다. 첫 번째로 야제증과 약영증이 증상이 다릅니다. 야제증은 말 그대로 밤에 계속 우는 것인데 우는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는 편입니다. 반면 야경증은 잠이 들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갑자기 비명을 지르거나 공포에 질린 행동을 하면서 울게 됩니다. 즉 그냥 울고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무서워 소리를 지르는 것이냐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야제증과 야경증이 나타나는 수면 단계가 다릅니다. 여러분 렘 수면 상태와 비렘 수면 상태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사람이 보통 잠을 자게 되면 계속 깊은 잠을 자거나 혹은 계속 얕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시간 동안 렘 수면과 비렘 수면 단계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잠을 자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꿈을 꾸는 단계가 렘 수면 단계죠. 그런데 야제증은 보통 렘 수면 단계나 깨어있을 때 우는 것이고 야경증은 비렘 수면 단계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것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야경증은 비렘 수면, 즉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비렘 단계에서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야경증은 깨어난 이후에 당사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온 가족은 잠이 다 깨서 우리 애가 왜 저러나 하는데 정작 본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황당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발생하는 연령대가 차이가 납니다. 야젠증은 보통 생후 수개월에서 만 2세까지 영아기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야경증은 그 이후부터 12세까지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좀 더 넓은 연령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학업이나 성장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증상의 원인이 다릅니다. 야제증, 야경증 모두 신체적이나 심리적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야제증은 좀 더 신체적인 원인으로 많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 배가 고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아니면 너무 덥거나 춥거나 이러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야경증도 수면위생 조건 중 온도와 같은 물리적인 요소가 원인이 될 때가 있지만 심리적인 불안이나 긴장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아이의 경우 동생이 생기게 되면 엄마를 동생에게 뺏겼다는 상실감이 강한 스트레스가 되어 야경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증상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야경증의 경우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원인이 없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고, 다른 관점에서는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에 민감한 체질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제증과 야경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왜 이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두 증상 모두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나이를 먹으면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에 그러려니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히 야경증의 경우 야제증과 달리 소화기를 지나서 학령기까지도 연장되어 증상이 오래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아이들의 성장 발달 지연, 두 번째 ADHD 유사 증상 유발 가능성. 이 두 가지의 가능성 때문에 야경증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면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두 번째의 경우를 보면 야경증 증상 자체가 ADHD를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는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낮에 피로감, 집중력 저하, 충동성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ADHD 증상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DHD 아동의 상당수가 수면 장애를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잠을 잘 자게 하는 것, 이 문장 하나가 아이들 성장과 학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아수면 장애인 야제증과 야경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증상의 차이와 언제 치료가 필요할지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야제증, 야경증의 치료와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